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오랫동안 한국대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을 지도해온 경험 바탕으로 이 특례 입시를 중심으로 해서 해외고 수시에 이르기까지 한국대 입시와 관련하여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옹글리시의 옹인환입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기다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2026학년도 전기전형, 이 전기라고 하는 말은 3월 입학을 말합니다. 후기는 이제 9월 입학을 말하고요. 9월 입학은 12년 특례만 해당하는 부분이지만 우리 전기전형 3월 입학은 3년 특례, 12년 특례 모두 해당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이 2026학년도 전기 3월 신입학 전형에 모집 요강의 첫 대학이 공개됐습니다. 바로 고려대학교가 바로 이제 5월, 우리나라처럼 5월 9일이겠죠. 자, 지난 5월 9일 금요일 날 저녁 늦은 시간에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 고려대학교 발표한 2026학년도 3번 신입학 전기전형 모집 요강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조금 내용이 항상 여러분들 제가 매번 입시 시즌일 때마다 어, 모집 요강에 대해서 특히 주요 대학들,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영상을 촬영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모집 요강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 첫 대학이 조금 내용이 좀 길게 가더라고요, 항상 보면. 그래서 오늘 영상이 조금 다소 길어질 것 같기도 한 생각 드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사실 영상으로 시청하는 것도 있고, 특히 여러분들 보면 어차피 PPT 내용으로 모집 요강의 내용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만에 의존하지 마시고 꼭 반드시 학교 홈페이지 가면 고려대학교 같은 고려대학교 입학처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재외국민 카테고리 안에 오늘 소개해드릴 2026학년도 전기전형 모집 요강이 공개되어 있으니까요. 꼭 다운받으셔가지고 그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 꼭 가지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 정도 서로 마무리하고 모집 요강 보여드리면서 자세한 내용들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고려대학교 2026학년도 재국민 특별전형이겠죠. 예, 모집 요강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재국민 정원에 입포엔트가 되어 있는 거는 3년 특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요건 당연히 12년 특례를 이야기하는데 전기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후기하고 구분하는 거죠. 후기는 9월 신입학, 전기는 3월 신입학,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요 두 가지 3년 특례와 12년 특례 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고대는 특이하게도 아직까지는 현재까지 학과별 모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 써는 게 이게 3년 특례를 말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경영대 7명, 뭐 철학과 1명, 사학과 1명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죠. 학과별 모집을 하고 있고요. 12년 특례는 어차피 정원을 따로 두지 않기 때문에 약간명이라고 이 통틀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고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학과별 3년 특례처럼 학과별 모집하는 그런 특성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고 전제로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뭐 3년 특례처럼 학과별 1 명, 뭐 2명 이렇게만 뽑는 게 아니겠지만 합격 증을 부여하지 않겠지만 요것보다 숫자가 좀 많겠지만 그래도 학과별로 소수에게만 합격 기회를 주기 때문에 고대는 12특의 경우에 굉장히 높은 인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인제 의예과 같은 경우에 12년 특례 후기에서는 신입생 선발하지 않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전기에서 보통 인제 의학학 계열, 의대학대 뭐 이쪽 분야들은 대부분 다 후기 전형으로 신입생 선발하지 않죠. 대부분 전기로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전기 전형이 이제 입시 요강 모집 요강이다 보니까 여기에는 인제 모집 요강 속에 예과대학의 3년 특례는 1 명, 뭐 12년 특례는 약 1 명이니까 그렇게 많은 수를 선발하진 않겠죠.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정도 확인하시고요. 자, 어쨌건 고대는 어 올해 2026 학년도까지는 학과별 모집을 그대로 유지하고요. 일단 지금 여기 모집 요강상에는 우리 재국민 특별전형 모집 요강상에는 별다른 예고 사항이 변경 사항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지 않았는데 2027 학년도 시행계 상에는 고려대학교는 내년부터, 그러니까 이 내년 실시라는 2027 학년도 입시부터는 학과별 모집이 아니라 계열별 모집으로 모집 단위를
변경하는 것으로 일단 시행 계획상에는 예고한 상황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원서 합수는 7월 대부분 대학들이 뭐 대동소이합니다. 아무튼 원서 합수는 7월 7 일부터 3 일간 진행하고요. 이 원서 합수가 끝난 다음에 이때 인제 우리 보통 전형용 납부까지 마쳐야겠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는데 전부 다 인터넷 접수로 고되는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필수 제출 서류 또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접수하게 되어 있는데요. 요 날짜가 쪼금 더 여유 있게 표기가 되어 있죠. 일단 원서 접수는 월, 화, 수고 그다음에 이제 필수 제출 서류 같은 경우에 이 제출 서류를 서류 제출하는 것은 바로 11 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인제 보면 고대는 전형 요소에 면접이 포함되어 있어요, 3년 특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보면 8월 14일 날, 그러니까 8월 8일 날 1 단계 합격자, 그러니까 일단 서류 전형 1 단계 서류 전형해서 서류 전형을 통과한 합격생들의 게 할 경우에는 일단 8월 14일 날 이제 면접을 실시하게 되고요. 그 면접까지 진행한 다음에 그 이후에 9월 5일 날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도록 이렇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들 뭐 다른 일정들 같은 경우는 뒤에 또 별도의 페이지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고때 좀 보기로 하고요. 자, 지원 자격 관련 부분을 하나하나 뭐 설명드리기 너무 이 시간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일단 고대는 좀 친절하게도 요 내용들, 그러니까 인제 학제가 한국은 12 학년제지만 해외에는 13 학년제가 있죠. 보통 13 학년제 학교들은 학년 표기를 2열 이렇게 표기합니다. 보통 해외 학교 중에서 12 학년제 학교들은 그레이드로 표기해서 G1, 2, 3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13 학년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2열 1, 2, 3, 4 하면서 그걸 줄여서 보통 Y1, Y2 이렇게 하는데 요 2열 2가 한국 기준으로 12 학년제 기준으로 1 학년 그레이드 1에 해당합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쪼금 구체적으로 담았다는 게 이 모집 요강의 특징이고요. 자, 이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보면 여기 보면 이수학기 인정 관련 주요 사례 있는데 이 내용 중에 마지막 내용 보면 여기 보면 국내 학교에서 10 학년 1 학기까지 공부한 다음에 그다음 해외 학교에서 9 학년부터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요거 갖다가 보통 인제 보면 1 개 학기만 중복 이수한 게 아니라 2개 학기 이상을 여기 지금 예시에 든 것 같은 경우는 3개 학기를 중복 이수한 거죠. 자, 이럴 경우에 이 3개 학기를 모두 중복 이수한 모두를 해외 학교 재학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개 학기 이상 중복 이수한 경우에는 그 연속해서 2개 학기 이상, 그러니까 2 학기 이상을 중복 이수한 경우에는 그중에 단 1개 학기만 해외 학교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9 학년 1 학기부터 다시 시작했으니까 3 학기를 연속으로 중복 이수했는데 그중에서 해외 학교 재학 기간으로 인정되는 거는 요 하나밖에 없는 거죠. 다행히도 인제 국내 학교에서 고1 1 학기까지밖에 안 했기 때문에 뭐 중복 이수 1 학기 인정되고 해외 학교에서 인제 5개 학기를 더 추가로 이수하니까 6 학기, 곧 해외 9개 학교에서 6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이 돼서 요거는 3년 특례가 인정이 되겠죠. 자, 그런 내용이고요. 자, 자격 조건 관련 세부 내용들 여러분들 읽어 보시고 요 나와 있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대기업에서 그 전형 기본 계획으로 그 매년 이제 전형 기본 계획이란 문서를 서류를 발표하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공통 자격 조건 관련된 내용들이 쪼금 뭐 편집 형태는 틀리다 하더라도 그 내용 그대로가 고려대학교 입시 요강 모집 요강 상에도 그대로 담겨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내용 중에 한 가지만 보면 국적 관련해서 대한민국 복수 국적자는 국내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는 부분, 요 부분 참고하시고 당연히 재국민 특별 전형,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최저 학력 기준, 그러니까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성적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써 있어서 한번 읽어 봤습니다. 혹여라도 이 재국민 특별 전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계일 수도 있겠다 해서 그 부분 잠깐 짚어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전형 방법은 아시다시피 3년 특례의 경우에는 1 단계 서류 평가, 2 단계 면접을 실시합니다. 1 단계로 서류 평가를 통해서 모집 인원의 3 배수 선별한 다음에 모집 인원의 3 배수까지 되는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별도의 면접
를 실시하게 되고요. 반면에 심의원특위의 경우에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고 서류평가 100%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평가의 서류평가 방법 중에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 서류평가의 방법에 종합평가 돼 있죠. 이 종합평가란 말은 말 그대로 정성평가 실시한다는 이야기고요. 여기 보면 학업 역량, 계열적 합성, 공동 측량까지는 우리 많이 들어봤는데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죠. 세계 시민 역량이라는 부분이 문구가 포함되어 있죠. 이걸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다문화에 대한 이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국내 수시에서도 그렇고 이 서류평가 방법에 있어 가지고 이 다문화의 이해라는 부분도 조금씩 어떻게 보면 그 평가 요소로서 자리를 매김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이 고대 모집 요강성에도 세계 시민 역량이라는 부분이 꼭 그 다문화에 대한 이해만을 국한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 부분이 요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좀 눈에 띄는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보면 면접 어떻게 진행하느냐. 면접은 자, 3년 특례의 경우에는요. 제시문 기반 면접을 실시합니다. 제시문 기반. 그리고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요. 예능 같은 경우에는 그 이게 그 모집학과 모집단위에 보면 고려대학교가 이분 디자인 조형학부라는 게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 포트폴리오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그 포트폴리오 자료가 일종의 제시문이 되겠죠. 여기 보면 이 내용을 다시 볼까요? 여기 보면 제출된 서류가 되겠죠. 그래서 그 디자인 조형학부 같은 경우는 제출된 서류 말 그대로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면접을 진행하고요. 나머지 인문계, 자연계, 일반 학과들은 전부 다 제시문 기반의 면접을 진행하고요. 이 심의원 등기가 안 보이죠? 왜 안 보이냐? 그래서 심의원 등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접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넘길게요. 자, 대출 서류 관련된 부분들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되는가 내용도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예. 잠깐 한번 쭉 보세요. 그냥 이렇게 이런 것들 예. 생각보다 준비해야 될 서류가 좀 많습니다. 자, 디테일한 내용들 뒤에 또 소개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 보시면서 또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보면 일단 어 고려대학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주요 대학들은 재구민 특별전형 원서 접수와 서류 제출 전부 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원서 접수할 때 제출 서류를 제출하느냐? 제출 서류는 PDF 파일로 스캔해서 PDF 파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서 접수 시 원서 접수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업로드해서 제출한다 되어 있고요. 파일 용량 40 메가 이런 거 잘 기억해 두셨다가 어차피 나중에 여러분들 이 모집 영상 출력해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확인하시면서 원서 접수 진행하셔야 됩니다. PDF 파일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 한국어 마에 보면 한국어랑 영어 이외에 언어에 학생된 모든 서류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고려대학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고 그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 공증해서 예 제출해야 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요 표현이 좀 눈에 띄는데 한국계 외국인일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라고 되어 있죠. 이게 여러분들 제가 입시 설명회 때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심연 등의 어떤 그 사회적 증가 원인 중에 요즘 해외에서 우리 교포 분들 자녀들도 이 심연 특례를 통해서 한국 대학으로 진입하는 케이스가 많이 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이런 표현이 등장한 거죠. "한국계 외국인일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된다."라는 부분 예 참고로 요것도 잠깐 언급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그러면 제출 서류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 쪼금 중요한 부분들만 좀 짚어 말씀드리면요. 요 첫 번째는 정원의 입포인트는 13년 특례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 하나하나 살펴보기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이 내용 디테일한 내용들 다 설명을 드리진 못하고요. 일단 스쿨 프로필 이제 필수입니다, 필수. 인제 이게 아 죄송합니다. 스쿨 캘린더 학사 일정표라고 하죠. 요 스쿨 캘린더는 고대는 필수 제출 서류. 이 대부분 대학도 요즘은 다 필수로 제출 요구합니다. 이 서류가 왜 필요하냐? 말 그대로 학생이 제출한 특히 자격 조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학생의 재학 기간 이런 부분들을 심사할 때 아니면 해외학교 재학 기간 같은 경우 초중고 뭐 전 과정 재학 기간 심사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외학교 학생 일정표 스쿨 캘린더 제출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쿨 프로필
이것도 여기 나와 있죠. 스쿨 프로필이 어떤 거냐? 고등학교에서 발행한 학교의 규모, 특성, 진학률 등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이 학교가 얼마큼 우수한 학교냐, 얼마큼 치열하게 빡세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는 학교냐라는 걸 보여준 자료겠죠. 네, 스쿨 프로필 내용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보면 고대는 교내 활동 확인서라는 걸 제출하게 돼 있는데요. 교내 활동 확인서를 이 나중에 양식이 있어요. 양식을 다운 받으셔 가지고 고대 홈페이지 웹사이트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있는 양식을 다운 받아서 거기에 활동 내용들을 기록한 다음에 이걸 학교에서 확인을 받아서 담당 교사의 확인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더해서 고대는 담당 교사의 확인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소속학교장의 직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요 과정까지 진행해야 되는데요. 일단 여기 지금 보시면 이 내용 뒤에 있으니까 또 한 번 말씀드리고요. 여기 지금 보면 항목당 국문, 영문 100 바이트, 그러니까 여기분들 교내 활동 확인서의 내용 보시면 그 활동 내용 중에 그 활동 목록에 제목, 그 문서 제목이 있을 거고 활동 제목이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활동 내용들을 기술하는 칸이 있는데요. 거기에 디테일한 내용들을 막 적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100 바이트라고 한다면 한글로 하면 50자 띄어쓰기 포함해서 50자 정도예요. 이 50자 정도만 한마디로 어떻게 객관적인 사실만 아주 핵심적인 정보들만 담아서 제출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3년 특례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100 바이트 정도만 내용을 담아서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예. 그렇게 인제 그 정도로만 인제 한마디로 한 항목당 설명한 내용을 한글로 하면 띄어쓰기 포함 50자 이내로 정리해서 제출한 그 교내 활동 확인서를 준비하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보면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 활동 확인서만 어 제작해서 학교에서 확인해 봐야 제출하지만 고대는 여기에 이 교내 활동 확인서에 담겨 있는 활동이 실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활동 증명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4 10 페이지 이내로 어 이 분량 범위 내에서 증명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예 쭉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 보면 여기 지금 보니까 가족관계 증명, 3년 특례는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가족관계 증명서에 보면 여기 나와 있죠. 발급일 기준이 있죠. 가족관계 증명서는 2025년 6월 6일 금요일 이후에, 출입국 사실 증명서도 2025년 6월 6일 이후에 돼 있고요. 요 기간도 나와 있습니다. 그 출입국 사실 확인서가 줘야 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도 이 사항들 꼭 내용 검토하셔 가지고 여기에 맞게 꼭 서류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세요. 나머지 내용들은 쭉 내용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쭉 내릴게요. 자, 인제 부모님의 그 3년 특례 같은 경우는 해외 근무를 입증해야 될 서류도 반드시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국외 파견 재직자 이 첫 번째 카테고리 일반적으로 주재원 이야기하고요. 뭐 상사 주재원, 뭐 파견 근무자, 해외 파견 근무자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요. 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요 서류들은 대부분 다 국내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라 보기 때문에 요 국외 파견 재직자 주재원, 상사 주재원들 같은 경우에는 요 서류는 영사 확인이나 아포스틸이 필요로 하지 않지만 현지 법인 취업자나 현지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고 재직 증명에 관련된 서류들은 반드시 영사 확인이나 아포스티로 꼭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부분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다음에는 요건 인제 교내 활동 확인서에 담을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잠깐 나와 있는데요. 일단 고대가 여러분들 2025 학년도 후기, 그러니까 이번에 3 월에 실시했던 2025 학년도 후기 전형부터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어 취득한 공인시험 성적과 활동 내용만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좀 바꿨습니다. 그전까지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이라고 제한 두지 않고 고등학교 입학 이후라고 해서 졸업한 이후에도 성적을 업데이트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시험을 다시 본다거나 새로운 성적을 만들어서 재수할 때나 그 경우에 제출할 수 있었지만 이제 2025 학년도 후기부터, 이번 2026 학년도 전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활동한 내용이나 취득한 성적만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좀 바뀌었다는 부분 기억하시고요. 교내 활동 확인서를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장의 직인을 받아야 된다 있죠. 근데 이제 보면 이게
학교가 방학을 해 버렸다 하면 학교에 직인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가만히 원서 접수 시에 이렇게 해서 학교가 방학 기간 중에서 교내 활동 확인서에 직인을 받지 못한 경우, 그럴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본교 양식 내 그 양식에 보면 아래에 Statement of Commitment라 해 가지고 요 서약서가 있어요. 그 서약서에 꼭 그 서명 날인해서 요걸 함께 제출하게 되고, 나중에 최종 합격 후에, 그러면 최종 합격한 후에는 이제 2 학기 뭐 우리로 치면 하반기, 해학교 뭐 1 학기가 될까요? 그때가 되면 학교가 인제 열려 있으니까 그때는 그 고려대학교에 제출했던 교내활동 확인서에 대해서 학교장 직인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직인을 받은 다음에 최종 합격 후에 원본 제출 시점에 요 학교장 직인을 추가로 받은 교내활동 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증명서류는 A4 크기로 요 기준해야 되고요. 축소, 분할, 인쇄, 비문서 형태, 비문서 형태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제출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 프리만 했을 때 보면 여러 번 시험 본 것 중에 영역별로 제일 좋은 성적만 모아서 만든 토플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 베스트 스코어, 그리고 뭐 그 SAT 슈퍼 스코어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고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않고요. 예상 점수, 흔히 프레디кт라고 하는 예상 점수를 인정하지 않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심의원 특례 후기 같은 경우는 아이비도 해당하고 A레벨도 해당하고 둘 다 해당했는데, 지금 3년 특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이비는 어차피 3년 특례 원서 접수 기간 전에 아이비 파일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프레이티 성적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A레벨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폴캐스트 스코어나 프레디크티드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요, 별도로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 주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인제 보면 별도의 그 기존의 학교에 있는 내신 성적표, 그 성적 트랜스크립트라고 하는 그 성적표 말고 별도로 어 그런 predicted score라고 하는 성적표를 따로 발행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고대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어차피 A레벨 시스템 학교 같은 경우라고 하면 트랜스크립트 상에 그 A레벨 그 과정에서 어차피 공부하는 게 그 12, 13 학년 때, 고2, 고3 때는 그 A레벨 커리큘럼 맞춰서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트랜스크립트 성적이 나와 있죠. 사실 그 성적 자체가 일종의 일명 프레디크가 될 거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평가를 받는다 보시면 됩니다. 물론 AS 성적은 이미 나온 파이널 성적이니까 유추할 수 있겠죠. 자, 고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교내 활동 확인서란 거 요네 요 다음 페이지 요거는 이제 보니까 얘는 이제 심의원 특례에 해당하는 거죠.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 자, 내용 대부분 다 이거는 뭐 3년 특례 내용하고 동일하고요. 차이가 좀 나는 거는 우리 교내 활동 확인서, 아까 3년 특례 같은 경우에는 100 바이트 이내였죠. 근데 여기는 쪼끔 여유를 줬어요. 그래서 200 바이트 이내로. 하지만 결국은 여기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교내 활동 확인서는 한 장 이내로 제출해야 되거든요. 한 장, 한 페이지로만. 그럼 사실 교내 활동 확인서에 활동지 5개 담아 가지고 한 페이지를 구성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뭐 200 바이트까지 여유를 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막 적다 보면 그게 1 페이지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거는 뭐 200 바이트까지 있다고 해서 다양한 내용들, 특히 어떤 활동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주관적인 소감, 주관적인 해석, 주관적인 어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담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담을 수도 없고요. 아무튼 이렇게 쪼끔 여유를 좀 더 줬다는 거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분들 보면 인제 100 바이트에서 200 바이트 들었으니까 "야, 12월 등기 같은 경우는 고대는 자기소개서가 없으니까 그 활동 확인서를 자기소개서에서 쓰면 돼." 라고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100%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자, 12년 등기 같은 경우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없으니까 출입국 사실 확인서에 대한 발급일자 유의사항만 나와 있죠. 역시 6월 6일 금요일 이후에 발급된 것 인정한다. 요 내용들 꼭 하나하나 잘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다음 보면 전교육과정 해외 입수자 심의원 등의 교내활동 확인서 제출 유의사항에서도 요 내용들은 사실 3년 등의 제출 유의사항과 어 그냥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추가로 이렇게 뭐 디테일한 내용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길게요. 쭉 넘어가서 여러분들 지원자 유의사항 이런 것들도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꼭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인제 6개 대학 지원한다. 12년 특례 같은 경우에는 혹 10개 대학 지원한다. 야 그러면 대학이 좀 힘들겠지만 여러분들 어 대한민국 입시는요 꼭 재외국민 특별 전형뿐만 아니라 좀 학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유의사항들 이런 것들 꼭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 뒤에 제가 지금 넘기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그 내용들도 꼭 중요하지 않다 해서 그냥 넘기지 마시고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 자 우리 3년 특례 같은 경우에는 수시 6회 지원이 제한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걸 또 지원 횟수 어떻게 계산하냐 할 때 여기는 지원 횟수는 지원한 대학의 수가 아닙니다. 대학의 수가 아니라 전형의 숫자예요. 그래서 지원 횟수는 지원한 대학의 수와 상관없이 수시 모집에서 지원한 모든 전형을 대상으로 한다. 한 개 대학을 복수 지원한다. 이 밑에 보니까 보면 여러분들 보면 재외국민 특별 전형이 있고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이 있고 북한 이탈 주민 전형이 있죠. 이 중에 하나 둘 중복 지원할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는 고대 하나니까 한 개가 아니라 수시 육회 제한에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두 2 회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좀 어떤 분들 좀 감이 오셨나요? 예. 고대는 일단 명시적으로 3년 특례와 10년 특례를 동시에 지원한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형간 중복 지원 가능한 대신에 두 장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여라도 여러분들 어 그 자격 조건에 대해서 10연 특례가 좀 약간 애매한 그런 경우들 같은 경우에 3년 특례 자격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3년 특례에도 지원하되 동시에 12년 특례에도 지원해서 두 가지 전형을 모두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른 대학들도 보다 보면 입시 요강들 보다 보면 이게 모든 대학도 고대가 이렇게 돼 있다 해서 모든 대학이 또 허용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가 모집 요강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최초 합이 아닌 인제 보통 충원 합격이라는 게 12월 달에 실시되죠. 12월 초에 이제 이보다 앞서 가지고 최종 등록을 하게 되고요. 뭐 더 좋은 학교를 합격한 학생들 같은 경우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학과 다른 학교에 합격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등록하지 않겠죠. 그러면 인제 결혼 대상으로 이렇게 충원 합격을 이게 5 차에 걸쳐서 이렇게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일정상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최종 합격한 이후에 예 목표한 고대가 예 최종 합격한 이후에는 나중에 최종 합격한 다음에 최종 합격 관련 서류를 예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고 내용을 잠깐 보려고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최종 합격한 이후에는 예 원래는 온라인 원서접수하면서 인터넷으로 제출했던 서류들 그 원본들을 우편으로 이렇게 안내에 따라서 2026년 2월 11일 수요일까지 아주 기쁜 마음으로 맞죠? 이 우편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의원들 보시면 일단 영사 확인 우리 보통 보면 여기 보면 학적 서류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성적 및 재학 증명서, 고등학교 성적 재학 플러스 졸업 예정 혹은 졸업 증명서 이런 부분들 일단 최종 합격한 다음엔 전부 다 이제 졸업 예정이 아니라 졸업 증명서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재직 관련 서류들 특히 해외에서 발행한 그러한 재직 관련 서류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영사 확인을 원본상에 반드시 받아서 최종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뭐 "영사 확인 언제 받으면 좋을까요?"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일단 영사 확인은요 가능하면 특히 7 월에 원서 접수하는 경우에는 이미 졸업한 상태거나 거의 대부분 학기가 마무리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제한국학교에 어차피 제한국학교의 학교 생활 기록부는 영사 확인이 필요하지 않는 서류잖아요. 근데 일단 국제학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졸업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일단 7월 원서 접수에는 영사 확인을 미리 모두 받으셔 가지고요. 영사 확인이 된 서류를 제출한다 생각하시기 좋습니다. 가끔 가다가 그게 뭐 최종 합격한 이후에 최종 서류 제출 시 영사 확인된 을 받아서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도 막상 대학들이 이렇게 안내한 다음에도요. 예. 뭐 전형 서류 심사 진행되는 동안에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최종 등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적 관련 서류들, 재직 관련 서류들, 영사 확인 혹은 아포스티오 인증 요런 것들 그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냥 이번 7월 원서 접수할 때는 미리 다 영사 확인 혹은 아포스티오 인증을 다 받아서 제출한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뒤에 내용들 쭉 살펴보고요. 예.
제 핵심이 될 만한 어떻게 보면 좀 '헷갈려서 안 됐나.' 생각했던 부분들만 여러분한테 이게 전달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제가 마지막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러분들 비효과 활동 확인서의 내용에 절대 개인적인 소감이나 자료서에 준할 만한 뭐 어차피 칸도 허용도 안 되잖아요. 안 되지만 근데 연세 오 고대 비효과 활동 확인서는 또 입력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별도의 출력물로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어떤 본인의 장점을 내용을 담기 위해서 뭐 글자 수를 최소한 뭐 5 포인트? 하여튼 최소한 적게 해 가서 깨알같이 글자를 담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결코 학생의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데 도움은커녕 오히려 저는 마이너스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 꼭 기억하시고요. 아무튼 요걸로써 인제 고려대학교 2026 학년도 후기 전형 입시 요강 그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내용들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반드시 여러분들 오늘 요 내용은 아마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목표한 대학이 고대인데' 아니면 12년 특기 3년 특기라는 부분에 익숙하지 않아 생소한데 이렇게 원서 접수가 원서 접수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뭐 3년 특기나 12년 특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뭐 미리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샘플이 되겠죠. 그리고 12년 특기에 이제 막 이제 2026 학년도에 고3 으로 이번 2026 학년도 원서 접수할 케이스의 학생들이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인제 요 내용들을 어 보고 인제 들어오면 '아 어떤 걸 좀 준비해야 되겠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한번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주의사항이 있고 또 옹글리시 입장에서는 서류 준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디에 좀 포인트를 두고 유의하고 포인트를 둔다? '어떤 점을 좀 유의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쪼끔 참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상을 활용해 주시고 중요한 거는 반드시 강조하지만 절대, 절대 무조건 여러분들 고려대학교 서울 캠퍼스 예 입학처 홈페이지 웹사이트에 해당 페이지에 들어가서 모집 요강 원본 다운로드 받으셔 가지고요. 정말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내용 꼼꼼히 다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 추가 전달 드리면서 오늘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내용 여러분들 해외에서 한국대 입시 준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잉글리시의 옹인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